꿀잠 이야기 다락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잠 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수면 유도 이야기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 수면 동안은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합니다. 편안한 밤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고요한 꿈길로 떠나보세요. 옛날 옛적 아직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숲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고을이 있었다. 그곳은 해마다 바람이 불면 황토 흙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비가 많아 논둑이 무너지곤 했다. 하지만 그 땅에도 땀을 흘리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박한 삶을 사는 이는 한 농부였다. 그의 집은 초가삼간이었고 기와나 장식은커녕 들꽃이 저절로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이 집의 장식이었다. 그러나 그 농부의 눈에는 그런 모습조차 고맙게만 보였다. 하루에 두어 그릇의 밥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괭이 하나로도 땅을 일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크나큰 선물이었다. 농부는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맨발로 흙을 밟으면 촉촉한 이슬이 발바닥을 적셨다. 그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삶의 맑음을 느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말로 하루를 열었다. 오늘도 해님이 떠오르는구나. 이 빛 아래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그를 다잡아주는 주문 같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가진 것은 없으나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 가난하다고 불평하기보다 땀 흘려 얻은 곡식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인지 그의 초가집은 허술했지만 늘 푸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나가던 아이들은 그 집 앞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길을 걷던 어른들도 농부를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봄에는 가뭄이 들었고 여름이면 장마가, 가을이면 곡식을 먹어치우는 벌레가 달려들었다. 겨울이면 추위와 굶주림이 함께 찾아왔다. 그럼에도 농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늘 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땅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정직하게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 보답을 주리라.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깊었다. 아침에는 밭을 고르고 낮에는 잡초를 뽑고 저녁이면 낡은 솥에 된장국을 끓였다. 그 국에는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땀으로 젖은 그의 몸에는 더없이 달고 고마운 맛이었다.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해님은 늘 저 자리에 계시지. 내가 지치지 않도록 비추어 주시네. 그는 해님의 빛을 단순한 햇볕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주는 손길처럼 여겼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질 수 없었고 그 빛 속에서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마을에는 농부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사는 부자들이었다. 그들은 농부의 초라한 집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비웃기도 했다. 아무리 이래도 저 초가집은 벗어나지 못할 게다. 땀만 흘려서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농부는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부자들이 쌓아올린 곡식보다 자신이 직접 키워낸 작고 단단한 쌀 한 톨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의 무게가 그 안에 스며 있었으니까. 어느 날 긴 가뭄이 이어졌다. 논은 금이 가고 밭은 바스러져 갔다. 많은 이웃들이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볼 때 농부는 끝내 물동이를 이고 산골짜기 샘으로 향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왕복하며 밭에 물을 부었다. 등은 구부러지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물을 주지 않으면 내일 싹이 타 버릴 것이야. 한 그루라도 살려야 해. 그의 땀방울은 흙 위에 떨어져 섞였고 그 흙은 다시 작은 생명을 살려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해님은 조용히 빛을 더했다. 마치 농부의 노고를 알아주는 듯 하늘 한쪽에서 노을빛이 물결쳤다. 농부는 늘 외롭다고 느끼기도 했다. 함께 밭을 일궈줄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외로움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땅의 숨소리를 듣고 하늘의 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나에게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네. 그 사이에 내가 있으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곧 스스로를 다독이는 노래와도 같았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농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땀으로 적신 날들은 고통만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로 남았고 그 뿌리는 다시 희망을 움트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성실함을 지켜보던 해님이 결심했다. 저 농부는 땅을 정직하게 대하고 빛을 감사히 여기는구나. 내가 작은 선물을 내려 그 삶을 밝혀주어야겠다. 이윽고 어느 맑은 아침, 농부가 밭을 고르던 순간 눈부신 빛이 논둑 위에 내려앉았다. 흙 한 줌 속에 작고 반짝이는 씨앗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곡식과도 다른 황금빛으로 빛나는 씨앗이었다. 농부는 놀라 두 손을 모아 그것을 품에 안았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그 씨앗은 마치 하늘의 숨결 같았다. 이것은 해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 순간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다. 농부는 두 손에 꼭 쥔 황금 씨앗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해가 내려준 작은 조각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곡식의 운명이자 생명의 길이었다. 농부는 자신의 밭 가운데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랐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손바닥으로 흙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씨앗을 정성껏 묻었다. 흙을 덮으며 그는 속삭였다. 내가 어디서 온 씨앗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뿌리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해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밭을 떠나지 않았다. 달빛이 밭을 덮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면 혹시 씨앗이 드러날까, 비가 내리면 혹시 씻겨 내려갈까 염려하며 그는 흙을 어루만졌다. 다음 날 농부는 해가 떠오르자마자 밭으로 나갔다.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괜히 그 자리에 서서 흙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일렁였다. 씨앗은 보이지 않았지만 땅속에서 작은 숨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농부는 씨앗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밤마다 흙을 덮으며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흙을 가르는 듯한 연한 초록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느다란 새싹이었다. 보통의 싹과 달리 그 새싹은 햇살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을 냈다. 농부는 눈을 크게 뜨고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자라나는구나. 해님의 씨앗이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황금 씨앗에서 자란 싹은 보통 곡식보다 빠르게 자랐다. 하루가 다르게 줄기는 굵어지고 잎은 넓어졌다. 다른 밭의 벼들이 아직 어린 줄기일 때 황금 씨앗의 줄기는 이미 허리 높이까지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땅과 하늘 그리고 씨앗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신기한 벼였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해님이 직접 내린 믿음의 증거였고 성실한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선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벼는 더욱 눈부시게 자라났다. 줄기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금빛 물결을 만들었고 잎은 해의 빛을 반사해 눈부신 빛깔을 냈다. 농부는 그 곡식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속삭였다. 나는 내가 자라는 동안 함께할 것이다. 너의 뿌리에 내 땀을 보태고 너의 잎에 내 숨을 나누겠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땅은 그것을 들었다. 씨앗은 농부의 손길과 해님의 빛을 함께 받아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다. 드디어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햇살을 엮어 만든 듯한 황금빛이었다. 바람이 불면 작은 이삭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농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종소리 같았고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알리는 음악 같았다. 추수의 때가 되자 농부는 낫을 들고 황금빛 곡식을 베었다. 손에 쥔 이삭은 무겁고도 단단했다. 나달 하나하나가 햇빛처럼 빛났고 그것은 보통의 쌀보다 훨씬 크고 윤기가 돌았다. 농부는 곡식을 안으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해님이 주신 결실이구나. 그날 이후 농부의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황금 씨앗에서 얻은 곡식은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웃들과 나누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그 곡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노인들은 뜨끈한 죽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게 이렇게 고소하고 달다니. 살면서 이런 곡식은 처음이구나. 농부는 사람들의 기쁨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마음은 배부름보다 더 깊은 충만감으로 가득했다.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농부가 나눈 곡식으로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굶주렸을 것이야.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살렸어.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씨앗을 심었을 뿐이네. 땅이 자라게 했고 해님이 빛을 주셨어. 나는 그저 그것을 지켜본 것뿐이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이 아니었다면 씨앗은 결코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농부의 밭에는 여전히 다른 곡식들도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늘 황금빛 곡식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쌀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그 곡식이 가져온 변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씨앗이 나에게 준 것은 곡식이 아니라 삶의 길이구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날 밤 농부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빛 사이에서 해님은 이미 자리를 비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따스한 빛이 남아 있었다. 농부는 속으로 말했다. 해님이여, 당신의 씨앗은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 빛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고단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기도 했다. 농부의 밭에서 거둔 황금빛 곡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 소문은 바람처럼 번져갔다. 굶주림과 병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곡식을 내주었다.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도 어린아이가 문턱에서 울며 매달려도 그는 한 줌이라도 곡식을 덜어주었다. 땅이 내게 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욕심이겠지.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해졌다. 그러나 풍요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농부의 곡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차피 해님이 내린 씨앗이 우리 마을에 심겼으니 그 곡식은 모두의 것이지 않겠어?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농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끔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곡식을 거두어 나누었다. 그에게는 곡식 그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낸 웃음과 평화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의 웃음이 번질수록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는 눈길은 날카로워졌다. 인근 마을의 부자, 넓은 땅과 수많은 일꾼을 거느린 자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농부의 황금빛 곡식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눈빛은 욕심으로 번쩍였다. 부자는 첩자들을 보내 농부의 밭을 살폈다. 그들은 밤마다 밭둑에 숨어 곡식을 훔쳐보았다. 달빛에 반짝이는 황금빛 이삭은 그들에게도 경이로웠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은 감탄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했다. 첩자들은 몰래 곡식을 꺾어 가져갔다. 부자는 그 나다를 손에 쥐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 나의 땅에서도 저 곡식을 길러내리라. 그러면 나는 마을마다 곡식을 팔아 금은 보화를 쌓을 수 있겠지. 그는 그날 밤부터 자신의 넓은 밭에 황금빛 나다를 심게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부자의 밭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흙은 그대로였다. 나달은 마치 돌멩이처럼 말라버리고 말았다. 부자는 분노했다. 왜 내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이냐? 똑같은 나달인데. 그는 흙을 파헤치고 하늘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의 땅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님 또한 그의 탐욕에는 빛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 무렵 농부의 밭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곡식이 자라고 있었다. 부자는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사람을 시켜 농부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그 곡식의 씨앗을 나누어 주시오. 넉넉히 값을 치르겠소. 당신의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꿔주고 넓은 땅도 나누어 주겠소.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씨앗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해님께서 내 성실을 보시고 내려주신 것이니 나는 그저 그것을 지킬 뿐이오. 씨앗은 탐욕이 아닌 정직한 손에만 자라나지.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부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농부를 향해 악의 어린 시선을 보냈다. 좋다. 내가 곱게 내어놓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빼앗아 가겠다. 그날 이후 부자의 집에서는 은밀히 농부의 밭을 노리는 계획이 오갔다. 밤마다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언제 농부가 방심하는지 지켜봐라. 그의 곡식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 농부는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땀을 흘리며 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곡식을 나누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해님이 준 씨앗이 자라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욕심 또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사이로 흐릿하게 걸린 구름이 흘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해님이여, 당신의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인가요? 나는 그저 땅을 지켰을 뿐인데 왜 이토록 많은 욕심이 몰려드는 걸까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갈라짐이 생겼다. 일부는 여전히 농부를 따르며 함께 곡식을 나누었지만 다른 일부는 부자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부 혼자 곡식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지 않나? 속삭임은 점점 커져 마을의 공기마저 묵직하게 만들었다. 농부는 이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땅에 물을 주며 잡초를 뽑으며 묵묵히 곡식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님이 다시 농부의 꿈에 나타났다. 따뜻한 빛 속에서 해님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농부여, 내가 내린 씨앗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직한 자의 손에서만 자라고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는 시들 것이다. 이제 너는 곧 시험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성실함이 진정한 뿌리가 되는지를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황금 씨앗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을. 그날 새벽 농부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이슬 맺힌 황금빛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농부는 그 앞에 서서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해님이 내게 맡기신 이 씨앗을 욕심에 내어주지 않겠다. 나의 땀과 정직함으로만 키우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이미 다른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농부가 곡식을 내어놓지 않자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충직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밤 농부의 밭으로 가라. 그곳에서 황금빛 곡식을 몽땅 베어와라. 이 일만 성공하면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나눠주겠다. 일꾼들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충성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부자는 그 욕망을 부추기며 밤길을 내몰았다. 한밤중 달빛조차 가려진 어두운 시각의 일꾼들은 몰래 농부의 밭으로 들어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울림을 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경이로움으로 듣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금빛을 내는 곡식 부자가 약속한 보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낯을 든 일꾼이 첫 이삭을 자르려던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이삭들이 동시에 흔들리며 하얀 빛을 쏟아냈다. 마치 해님의 눈길이 밤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순간이었다. 일꾼들의 손은 덜덜 떨렸고 낫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일이냐?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곡식을 자를 수가 없어. 놀란 일꾼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은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다. 다음 날 농부는 밭에 서서 곡식들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든 자리에는 일꾼들이 떨어뜨린 낫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땅은 탐욕의 손길을 거부하는구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다. 해님의 말이 진실임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꾼들이 실패하자 직접 농부를 찾아갔다. 화려한 옷을 걸치고 말 위에 앉아 농부의 밭 앞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다. 부자가 직접 왔다. 이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부자는 말에서 내려 농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오만으로 가득했다. 농부여,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 곡식의 씨앗을 내놓아라. 그러면 너와 네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초가집에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배고픔도 모르게 될 것이다. 농부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대답했다. 이 곡식은 내 것이 아니요. 해님이 내 성실을 보시고 내려주신 것이지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씨앗은 정직한 땀으로만 자라오. 그러니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순간 부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너 같은 초라한 농부가 어떻게 나와 맞서겠다는 것이냐? 농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와 맞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해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부자는 농부를 밀쳐내고 밭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다. 번개가 구름을 가르며 땅을 울렸다. 마치 해님이 분노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부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곡식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두 손으로 곡식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닿은 순간 이삭들은 산산이 부서지듯 빛으로 흩어졌다. 곡식은 그의 손에 남지 않았고 오직 눈부신 빛만이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그 빛은 마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농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해님이시여. 그러자 빗속에서 해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탐욕으로는 결코 씨앗을 얻을 수 없다. 정직한 땀과 마음으로만 열매가 맺히리라. 부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다. 그의 손은 텅 비었고 마음속의 욕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농부는 밭 한가운데 서서 빛으로 흩어진 곡식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흩어진 빛은 다시 땅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싹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싹이었다. 마치 해님이 농부의 굳은 의지를 보답하듯 씨앗은 다시금 생명을 틔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무릎을 꿇었다. 정직한 손길이 결국 씨앗을 살렸구나. 해님의 뜻은 결국 농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농부를 중심으로 모여 그와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부자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농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밭을 돌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해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욕심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부자가 무너진 뒤에도 농부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밭둑에 서서 황금빛 곡식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다. 곡식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씨앗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는 해님이 전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느꼈다. 정직한 땀과 마음으로만 열매가 맺히리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다. 며칠 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곡식을 담은 바구니를 사람들 앞에 놓았다. 이 씨앗은 해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이요. 정직한 손으로 땀 흘린 자에게만 자랄 것이요.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농부는 황금 씨앗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나 씨앗을 주지 않았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이웃들에게만 한 줌씩 건넸다. 이 씨앗은 땅을 아끼는 마음에만 자란다네.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흙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요. 사람들은 그의 말을 새기며 땅을 갈았다. 놀랍게도 그들의 밭에서도 황금빛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마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굶주림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어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곡식을 탐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 도우며 밭을 가꾸었다. 자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지. 우리 함께 수확하여 이웃과 나눕시다. 마을에는 협력과 나눔의 기운이 퍼졌다. 황금 씨앗은 단지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님은 한가득 빛을 쏟아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해님이여, 당신의 씨앗은 이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저 땅을 지키며 씨앗을 보살폈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고 긴 여정을 함께해준 하늘과 땅에 바치는 눈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농부의 머리칼에도 흰빛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의 밭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제는 그의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밭이었다. 아이들은 밭둑에서 뛰놀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옛날 옛적 한 농부가 해님에게서 황금 씨앗을 받았단다. 그 씨앗은 욕심 많은 자에게는 자라지 않았고 정직한 자의 손길에서만 열매를 맺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연스레 정직과 나눔의 씨앗이 심어졌다. 마을 어귀에는 시간이 흘러도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면 황금빛 곡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해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농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나는 이 씨앗을 잊지 않으리라. 해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약속이었으니. 그리하여 황금 씨앗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사람들은 배고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풍요 속에서도 욕심에 휘둘리지 않았다. 해님의 씨앗은 눈에 보이는 곡식일 뿐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진 교훈이 되어 언제나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뜰 때마다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인사했다. 오늘도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지켜내는 약속이었다. 결국 농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도 웃으며 살았다. 그의 삶은 부자의 화려한 집보다 더 빛났고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 씨앗을 키운 자이자 사람들의 마음에 빚을 심어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 옛날 옛적 아직 사람의 발길이 덜 닿은 숲과 강이 어우러진 작은 고을이 있었다. 그곳은 해마다 바람이 불면 황토 흙이 흩날리고 여름이면 비가 많아 논둑이 무너지곤 했다. 하지만 그 땅에도 땀을 흘리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소박한 삶을 사는 이는 한 농부였다. 그의 집은 초가삼간이었고 기와나 장식은커녕 들꽃이 저절로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는 것만이 집의 장식이었다. 그러나 그 농부의 눈에는 그런 모습조차 고맙게만 보였다. 하루에 두어 그릇의 밥만 먹어도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괭이 하나로도 땅을 일굴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크나큰 선물이었다. 농부는 매일 새벽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맨발로 흙을 밟으면 촉촉한 이슬이 발바닥을 적셨다. 그는 그 차가움 속에서도 삶의 맑음을 느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면 그는 굽은 허리를 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힘겨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지만 그는 매일 같은 말로 하루를 열었다. 오늘도 해님이 떠오르는구나.
이 빛 아래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지.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그를 다잡아주는 주문 같은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가진 것은 없으나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 가난하다고 불평하기보다 땀 흘려 얻은 곡식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인지 그의 초가집은 허술했지만 늘 푸근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나가던 아이들은 그 집 앞에서 장난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고 길을 걷던 어른들도 농부를 만나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봄에는 가뭄이 들었고 여름이면 장마가, 가을이면 곡식을 먹어치우는 벌레가 달려들었다. 겨울이면 추위와 굶주림이 함께 찾아왔다. 그럼에도 농부는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늘 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땅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내가 정직하게 대한다면 언젠가는 그 보답을 주리라. 그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깊었다. 아침에는 밭을 고르고 낮에는 잡초를 뽑고 저녁이면 낡은 솥에 된장국을 끓였다. 그 국에는 고기 한 점 들어가지 않았지만 땀으로 젖은 그의 몸에는 더없이 달고 고마운 맛이었다. 가끔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해님은 늘 저 자리에 계시지. 내가 지치지 않도록 비추어 주시네. 그는 해님의 빛을 단순한 햇볕이 아니라 삶을 붙잡아주는 손길처럼 여겼다. 그것이 있었기에 그는 무너질 수 없었고 그 빛 속에서 다시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 마을에는 농부와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사는 부자들이었다. 그들은 농부의 초라한 집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비웃기도 했다. 아무리 이래도 저 초가집은 벗어나지 못할 게다. 땀만 흘려서야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농부는 그런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부자들이 쌓아올린 곡식보다 자신이 직접 키워낸 작고 단단한 쌀 한 톨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다. 정직하게 흘린 땀의 무게가 그 안에 스며 있었으니까. 어느 날 긴 가뭄이 이어졌다. 노는 금이 가고 밭은 바스러져 갔다. 많은 이웃들이 손을 놓고 하늘만 바라볼 때 농부는 끝내 물동이를 이고 산골짜기 샘으로 향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왕복하며 밭에 물을 부었다. 등은 구부러지고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오늘 물을 주지 않으면 내일 싹이 타 버릴 것이야. 한 그루라도 살려야 해. 그의 땀방울은 흙 위에 떨어져 섞였고 그 흙은 다시 작은 생명을 살려냈다. 이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 해님은 조용히 빛을 더했다. 마치 농부의 노고를 알아주는 듯 하늘 한쪽에서 노을빛이 물결쳤다. 농부는 늘 외롭다고 느끼기도 했다. 함께 밭을 일궈줄 가족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는 외로움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땅의 숨소리를 듣고 하늘의 빛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속삭이곤 했다. 나에게는 땅이 있고 하늘이 있네. 그 사이에 내가 있으니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곧 스스로를 다독이는 노래와도 같았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농부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땀으로 적신 날들은 고통만이 아니라 단단한 뿌리로 남았고 그 뿌리는 다시 희망을 움트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성실함을 지켜보던 해님이 결심했다. 저 농부는 땅을 정직하게 대하고 빛을 감사히 여기는구나. 내가 작은 선물을 내려 그 삶을 밝혀주어야겠다. 이윽고 어느 맑은 아침, 농부가 밭을 고르던 순간 눈부신 빛이 논둑 위에 내려앉았다. 흙 한 줌 속에 작고 반짝이는 씨앗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다른 어떤 곡식과도 다른 황금빛으로 빛나는 씨앗이었다. 농부는 놀라 두 손을 모아 그것을 품에 안았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그 씨앗은 마치 하늘의 숨결 같았다. 이것은 해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그 순간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눈물이 맺혔다. 농부는 두 손에 꼭 쥔 황금 씨앗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해가 내려준 작은 조각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씨앗은 반드시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이 곡식의 운명이자 생명의 길이었다. 농부는 자신의 밭 가운데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자리를 골랐다. 흙을 고르고 잡초를 뽑아내고 손바닥으로 흙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씨앗을 정성껏 묻었다. 흙을 덮으며 그는 속삭였다. 내가 어디서 온 씨앗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뿌리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해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살아날 것이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밭을 떠나지 않았다. 달빛이 밭을 덮을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 바람이 불면 혹시 씨앗이 드러날까, 비가 내리면 혹시 씻겨 내려갈까 염려하며 그는 흙을 어루만졌다. 다음 날 농부는 해가 떠오르자마자 밭으로 나갔다.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는 괜히 그 자리에 서서 흙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기운이 일렁였다. 씨앗은 보이지 않았지만 땅 속에서 작은 숨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농부는 씨앗 곁을 떠나지 않았다. 아침마다 물을 주고 밤마다 흙을 덮으며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 흙을 가르는 듯한 연한 초록빛이 나타났다. 그것은 가느다란 새싹이었다. 보통의 싹과 달리 그 새싹은 햇살을 머금은 듯 은은하게 빛을 냈다. 농부는 눈을 크게 뜨고 무릎을 꿇었다. 정말 자라나는구나. 해님의 씨앗이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는 깊은 감사가 흘러넘쳤다. 그는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황금 씨앗에서 자란 싹은 보통 곡식보다 빠르게 자랐다. 하루가 다르게 줄기는 굵어지고 잎은 넓어졌다. 다른 밭의 벼들이 아직 어린 줄기일 때 황금 씨앗의 줄기는 이미 허리 높이까지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땅과 하늘 그리고 씨앗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 그것은 신기한 벼였지만 농부의 마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곡식이 아니었다. 해님이 직접 내린 믿음의 증거였고 성실한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선물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벼는 더욱 눈부시게 자라났다. 줄기는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금빛 물결을 만들었고 잎은 해의 빛을 반사해 눈부신 빛깔을 냈다. 농부는 그 곡식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속삭였다. 나는 내가 자라는 동안 함께할 것이다. 너의 뿌리에 내 땀을 보태고 너의 잎에 내 숨을 나누겠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땅은 그것을 들었다. 씨앗은 농부의 손길과 해님의 빛을 함께 받아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다. 드디어 이삭이 패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햇살을 엮어 만든 듯한 황금빛이었다. 바람이 불면 작은 이삭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농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종소리 같았고 새로운 계절이 왔음을 알리는 음악 같았다. 추수의 때가 되자 농부는 낫을 들고 황금빛 곡식을 베었다. 손에 쥔 이삭은 무겁고도 단단했다. 나달 하나하나가 햇빛처럼 빛났고 그것은 보통의 쌀보다 훨씬 크고 윤기가 돌았다. 농부는 곡식을 안으며 눈을 감았다. 이것이 바로 해님이 주신 결실이구나. 그날 이후 농부의 집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황금 씨앗에서 얻은 곡식은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웃들과 나누었다. 굶주림에 지쳐있던 아이들이 그 곡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노인들은 뜨끈한 죽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게 이렇게 고소하고 달다니. 살면서 이런 곡식은 처음이구나. 농부는 사람들의 기쁨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의 마음은 배부름보다 더 깊은 충만감으로 가득했다. 마을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해마다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던 이웃들이 이제는 농부가 나눈 곡식으로 버틸 수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어귀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서로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또 굶주렸을 것이야. 따뜻한 마음이 우리를 살렸어.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저 씨앗을 심었을 뿐이네. 땅이 자라게 했고 해님이 빛을 주셨어. 나는 그저 그것을 지켜본 것뿐이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사람들은 알았다. 그가 보여준 성실함과 정직함이 아니었다면 씨앗은 결코 이렇게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농부의 밭에는 여전히 다른 곡식들도 자라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은 늘 황금빛 곡식으로 향했다. 그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쌀이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농부는 그 곡식이 가져온 변화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씨앗이 나에게 준 것은 곡식이 아니라 삶의 길이구나. 나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더 많은 곡식을 얻으려는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날 밤
농부는 초가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빛 사이에서 해님은 이미 자리를 비웠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따스한 빛이 남아 있었다. 농부는 속으로 말했다. 해님이여, 당신의 씨앗은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그 빛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더 이상 고단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기도 했다. 농부의 밭에서 거둔 황금빛 곡식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나누어 먹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인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졌다. 소문은 바람처럼 번져갔다. 굶주림과 병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농부는 망설임 없이 그들에게 곡식을 내주었다. 낯선 이방인이 찾아와도 어린아이가 문턱에서 울며 매달려도 그는 한 줌이라도 곡식을 덜어주었다. 땅이 내게 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욕심이겠지. 그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고 마을은 예전보다 더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해졌다. 그러나 풍요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농부의 곡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차피 해님이 내린 씨앗이 우리 마을에 심겼으니 그 곡식은 모두의 것이지 않겠어? 처음에는 작은 불만이었으나 시간이 지나자 속삭임은 점점 커졌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욕심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한 것이다. 농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며 가끔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곡식을 거두어 나누었다. 그에게는 곡식 그 자체보다 그것이 만들어낸 웃음과 평화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을에 웃음이 번질수록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는 눈길은 날카로워졌다. 인근 마을의 부자, 넓은 땅과 수많은 일꾼을 거느린 자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는 농부의 황금빛 곡식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의 눈빛은 욕심으로 번쩍였다. 부자는 첩자들을 보내 농부의 밭을 살폈다. 그들은 밤마다 밭둑에 숨어 곡식을 훔쳐보았다. 달빛에 반짝이는 황금빛 이삭은 그들에게도 경이로웠다. 그러나 그 경이로움은 감탄이 아니라 탐욕으로 변했다. 첩자들은 몰래 곡식을 꺾어 가져갔다. 부자는 그 나다를 손에 쥐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었다. 이제 나의 땅에서도 저 곡식을 길러내리라. 그러면 나는 마을마다 곡식을 팔아 금은 보화를 쌓을 수 있겠지. 그는 그날 밤부터 자신의 넓은 밭에 황금빛 나다를 심게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부자의 밭에서는 싹이 나지 않았다.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흙은 그대로였다. 나달은 마치 돌멩이처럼 말라버리고 말았다. 부자는 분노했다. 왜 내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 것이냐? 똑같은 나달인데. 그는 흙을 파헤치고 하늘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그러나 그의 땅은 대답하지 않았다. 해님 또한 그의 탐욕에는 빛을 내려주지 않았다. 그 무렵 농부의 밭에서는 여전히 황금빛 곡식이 자라고 있었다. 부자는 이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사람을 시켜 농부에게 말을 전하게 했다. 그 곡식의 씨앗을 나누어 주시오. 넉넉히 값을 치르겠소. 당신의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바꿔주고 넓은 땅도 나누어 주겠소. 하지만 농부는 고개를 저었다. 이 씨앗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해님께서 내 성실을 보시고 내려주신 것이니 나는 그저 그것을 지킬 뿐이오. 씨앗은 탐욕이 아닌 정직한 손에만 자라나지.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부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농부를 향해 악의 어린 시선을 보냈다. 좋다. 내가 곱게 내어놓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빼앗아 가겠다. 그날 이후 부자의 집에서는 은밀히 농부의 밭을 노리는 계획이 오갔다. 밤마다 불빛이 꺼진 방 안에서 속삭임이 이어졌다. 언제 농부가 방심하는지 지켜봐라. 그의 곡식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 농부는 그런 음모를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땀을 흘리며 밭을 돌보고 이웃들과 곡식을 나누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해님이 준 씨앗이 자라나 마을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욕심 또한 자라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농부는 집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 사이로 흐릿하게 걸린 구름이 흘렀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해님이여, 당신의 선물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인가요? 나는 그저 땅을 지켰을 뿐인데 왜 이토록 많은 욕심이 몰려드는 걸까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갈라짐이 생겼다. 일부는 여전히 농부를 따르며 함께 곡식을 나누었지만 다른 일부는 부자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농부 혼자 곡식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하지 않나? 속삭임은 점점 커져 마을의 공기마저 묵직하게 만들었다. 농부는 이를 느꼈지만 여전히 자신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땅에 물을 주며 잡초를 뽑으며 묵묵히 곡식 곁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해님이 다시 농부의 꿈에 나타났다. 따뜻한 빛 속에서 해님은 조용히 말을 건넸다. 농부여, 내가 내린 씨앗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정직한 자의 손에서만 자라고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서는 시들 것이다. 이제 너는 곧 시험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성실함이 진정한 뿌리가 되는지를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농부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깨달았다. 황금 씨앗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라는 것을. 그날 새벽 농부는 다시 밭으로 나갔다. 이슬 맺힌 황금빛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농부는 그 앞에 서서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이 땅을 지킬 것이다. 해님이 내게 맡기신 이 씨앗을 욕심에 내어주지 않겠다. 나의 땀과 정직함으로만 키우겠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저 멀리 어둠 속에서는 이미 다른 발걸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부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농부가 곡식을 내어놓지 않자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어느 날 밤 부자는 자신의 집에 충직한 일꾼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밤 농부의 밭으로 가라. 그곳에서 황금빛 곡식을 몽땅 베어와라. 이 일만 성공하면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나눠주겠다. 일꾼들은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충성심이 아니라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부자는 그 욕망을 부추기며 밤길을 내몰았다. 한밤중 달빛조차 가려진 어두운 시각의 일꾼들은 몰래 농부의 밭으로 들어섰다. 바람이 불 때마다 곡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울림을 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리를 경이로움으로 듣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저 금빛을 내는 곡식, 부자가 약속한 보물로만 보였을 뿐이었다. 낯을 든 일꾼이 첫 이삭을 자르려던 순간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몰아쳤다. 이삭들이 동시에 흔들리며 하얀 빛을 쏟아냈다. 마치 해님의 눈길이 밤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순간이었다. 일꾼들의 손은 덜덜 떨렸고 낫은 땅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일이냐? 손이 말을 듣지 않는다. 이 곡식을 자를 수가 없어. 놀란 일꾼들은 뒷걸음질 쳤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탐욕은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렸다. 다음 날 농부는 밭에 서서 곡식들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잦아든 자리에는 일꾼들이 떨어뜨린 낫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땅은 탐욕의 손길을 거부하는구나.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자리 잡았다. 해님의 말이 진실임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부자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일꾼들이 실패하자 직접 농부를 찾아갔다. 화려한 옷을 걸치고 말 위에 앉아 농부의 밭 앞에 당도하자 마을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다. 부자가 직접 왔다. 이제 무슨 일을 벌이려는 걸까? 부자는 말에서 내려 농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권위와 오만으로 가득했다. 농부여,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이 곡식의 씨앗을 내놓아라. 그러면 너와 네 마을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더 이상 초가집에 살지 않아도 될 것이고 배고픔도 모르게 될 것이다. 농부는 굽은 허리를 펴고 천천히 대답했다. 이 곡식은 내 것이 아니오. 해님이 내 성실을 보시고 내려주신 것이지 탐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씨앗은 정직한 땀으로만 자라오. 그러니 당신에게 줄 수 없다. 순간 부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크게 소리쳤다. 감히 내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너 같은 초라한 농부가 어떻게 나와 맞서겠다는 것이냐? 농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누구와 맞서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해님의 뜻을 따르는 것뿐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었다. 부자는 농부를 밀쳐내고 밭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며 먹구름이 몰려왔다. 번개가 구름을 가르며 땅을 울렸다. 마치 해님이 분노하는 듯한 광경이었다.
부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이 곡식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는 두 손으로 곡식을 움켜쥐려 했다. 그러나 그의 손에 닿은 순간 이삭들은 산산이 부서지듯 빛으로 흩어졌다. 곡식은 그의 손에 남지 않았고 오직 눈부신 빛만이 사방으로 번져나갔다. 그 빛은 마을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도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있었다. 농부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해님이시여, 그러자 빗속에서 해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탐욕으로는 결코 씨앗을 얻을 수 없다. 정직한 땀과 마음으로만 열매가 맺히리라. 부자는 무릎을 꿇고 땅에 쓰러졌다. 그의 손은 텅 비었고 마음속의 욕망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그는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농부는 밭 한가운데 서서 빛으로 흩어진 곡식의 자리를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흩어진 빛은 다시 땅으로 스며들어 새로운 싹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전보다 더 많은 싹이었다. 마치 해님이 농부의 굳은 의지를 보답하듯 씨앗은 다시금 생명을 틔우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감탄하며 무릎을 꿇었다. 정직한 손길이 결국 씨앗을 살렸구나. 해님의 뜻은 결국 농부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농부를 중심으로 모여 그와 함께 땅을 일구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부자는 무너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욕심의 불씨가 남아 있었다. 농부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밭을 돌보며 스스로 다짐했다. 해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은 단순히 씨앗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이다. 나는 그 마음까지 지켜내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가장 큰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욕심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을. 부자가 무너진 뒤에도 농부의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밭둑에 서서 황금빛 곡식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오래 생각에 잠겼다. 곡식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났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씨앗은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는 해님이 전한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음을 느꼈다. 정직한 땀과 마음으로만 열매가 맺히리라.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그의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야 했다. 며칠 뒤 농부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마을 어귀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그는 곡식을 담은 바구니를 사람들 앞에 놓았다. 이 씨앗은 해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네. 그러나 이제는 나 혼자의 것이 아니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것이오. 정직한 손으로 땀 흘린 자에게만 자랄 것이오. 욕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누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구는 부끄러운 듯 눈을 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도 욕심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농부는 황금 씨앗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에게나 씨앗을 주지 않았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해온 이웃들에게만 한 줌씩 건넸다. 이 씨앗은 땅을 아끼는 마음에만 자란다네. 땀을 흘리지 않는다면 흙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새기며 땅을 갈았다. 놀랍게도 그들의 밭에서도 황금빛 곡식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 전체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마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굶주림은 사라지고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어른들은 더 이상 서로의 곡식을 탐내지 않았다. 대신 서로 도우며 밭을 가꾸었다. 자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지. 우리 함께 수확하여 이웃과 나눕시다. 마을에는 협력과 나눔의 기운이 퍼졌다. 황금 씨앗은 단지 배를 채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었다. 어느 날 농부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님은 한가득 빛을 쏟아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농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해님이여, 당신의 씨앗은 이제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저 땅을 지키며 씨앗을 보살폈을 뿐인데 그것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고 긴 여정을 함께해준 하늘과 땅에 바치는 눈물이었다. 세월이 흘러 농부의 머리칼에도 흰빛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의 밭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이제는 그의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지켜내는 밭이었다. 아이들은 밭둑에서 뛰놀며 웃었고 어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옛날 옛적 한 농부가 해님에게서 황금 씨앗을 받았단다. 그 씨앗은 욕심 많은 자에게는 자라지 않았고 정직한 자의 손길에서만 열매를 맺었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곡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란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연스레 정직과 나눔의 씨앗이 심어졌다. 마을 어귀에는 시간이 흘러도 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바람이 불면 황금빛 곡식들이 서로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해님이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증거 같았다. 농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나는 이 씨앗을 잊지 않으리라. 해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단순한 곡식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아가라는 약속이었으니. 그리하여 황금 씨앗의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졌다. 사람들은 배고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풍요 속에서도 욕심에 휘둘리지 않았다. 해님의 씨앗은 눈에 보이는 곡식일 뿐 아니라 마음속에 심겨진 교훈이 되어 언제나 빛을 발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뜰 때마다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인사했다. 오늘도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을 지켜내는 약속이었다. 결국 농부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도 웃으며 살았다. 그의 삶은 부자의 화려한 집보다 더 빛났고 그의 이름은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황금 씨앗을 키운 자이자 사람들의 마음에 빚을 심어준 사람이라고 말하였다.